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31%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12%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었고 또 비가 와요.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특히나 월요일, 금요일 날은 투심이 약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또 마음이 심승생숭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식시장에도 비 오는 날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뭐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오전부터 많이 빠졌고 특히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하락률이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결국에는 확인을 했어요. 2970포인트 못 지키면 2940포인트까지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밀어야 된다. 그쵸? 밀고 나서 밑꼬리 사고 쫙 쳐 올렸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 유지하는지 체크해보고 1000포인트 못 지키면 뭐한다? 990포인트까지 쳐 밀고 내려갈 거다. 그냥 전형적인 맨날 같은 얘기죠.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없는 돈 가지고 이거 주가 없는 돈 갖고 뭔가 활성화돼 있는, 그러니까 활발해 보이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돈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 즉 갈론만 가고 못 가는 놈은 계속 쳐받고 혹은 윗꼬리 달아놓고 더 쳐받고 이럴 거면 그냥 안 올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길이죠. 옵션 만길 전에 뭐 하루 정도라도 한번 올리면 또 하루 정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옵션 만길 기준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하락을 많이 하면서 분명히 손절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근데 오후보다는 땡기면서 마무리가 됐고 개관하고 외국인 모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강하게 쳐 팔다가 뭐 강하게 쳐 판 것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이 없으니까 없는 물량 가지고 쳐 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다가 오후장 넘어가면서 주가를 쫙 끌어당겼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로 양매수로 돌아서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시장엔 핑계를 찾고 있죠. 뭐 대외적으로 뭐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환율 가지고 따져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은 외국인이 아닌 거냐? 오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빠졌다가 오후장에 올랐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핑계대기 바쁘다.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된다. 왜? 그래야 거래소가 욕을 안 처먹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꿀직장이죠. 왜 아무 짓도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거니까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괜히 엉뚱한 개인들 피 빨아먹을 부분만 혹은 상장 폐지나 어떻게 시켜보려고 개인들 물량 많은 것들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무분별한 공매도든 횡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 잘 가기 위한 얘네들은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동트기전이 원래 가장 어두운 법이다. 오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엔 밑바닥 확인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요 박스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 위에 박스에서 지금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돈 가지고. 그래서 수급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요 위에서 난리를 치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해되시죠? 왜? 수급이 더 빠졌으니까 얘는 수급이 거진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죠? 이 수급이 좀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 이제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내일 하루 정도 상승해주고
모레 한번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업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제약바이오 부분을 좀 많이 보고요. 이게 아니네. 잠시만요. 있네요. 유니테크노 라는 종목이에요. 최근 고점 상승하고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상승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눌리는 자리거든요. 실제적으로 구름대 안에 갇혔다가 이 구름대를 벗어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주고요. 지지의 이 자리를 오늘 이탈했거든요. 그럼 지금의 관점은 뭐다?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해서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못 지킨다면 한 차례 더 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만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8,300원인데 저는 이 10살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지금의 요 자리, 이제 들어서는 요 자리가 기존에 고점도 만들었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요런 자리의 중간값이 8,800원에서 700원 정도라는 거고, 그런 자리에서 뭐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에요. 그죠? 월봉상에서도 흐름상으로 보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통이 밑으로 더 넘어가고 있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다가 계속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LI 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실망매물 자리라고 해요. 실망매물이 쏟아지는 자리라는 거고, 뭐 이번 달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번 달 9,900원으로 쭉 땡기고 밑꼬리 단다면 뭐다? 결국엔 이 자리만 오면 누군가 사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은 또 양봉이 하나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번 달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뭐 미래적인 가치에서는 전기차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일단 값어치를 따진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의 자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같은 날 이 엑토조 스포트죠. 제가 기존에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많이 밀리면 1,800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죠. 시장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즉 수급이 붙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뭔가 이 회사적인 거에 대해서 수급이 빠져나간 자리는 분명히 나타났지만 이 수급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처음에 들어왔던 요 수급이 그대로 아직은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KPM테크가 오늘 드디어 그냥 밀었어요.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왜?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다라고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뭐가 필요해? 위 아니면 밑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개별적인 이슈가 확 나타나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싹 빠지니까 얘도 같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지만 실제로 밀리면서 10% 이상의 하락률이 보여줬죠. 결국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자리도 아닌데 하락률은 굉장히 강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종목이 지금 요렇게 빠져도 시원찮은 판인데, 요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10에서 15% 빠지는 게 다반사인 시장인데, 얘는 바닥에서 기다가 유지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이 지금 여기의 세력과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끈끈하다라는 거예요. 끈끈이 형제들. 결국 오늘 어느 정도 기어 들어오는 물량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고, 왜 이 강하게 밀었으니까. 대신 봉 자체가 애매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더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엔 1100원을 찍은 것처럼 1100원에서 만족할 거냐, 아니면 1000원을 확인 혹은 1000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의 요지를 만들어낼 거냐예요. 최근에 들어왔던 여기에 대한 물량은 나가지 않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 물량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던 요 물량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냥 공매도로 한 번 더 밀고 잡을 사람 더 한 번 밀어내는, 뭐 어떻게 보면 요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대략적으로 요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와서 잡았던 요 자리를 계속 도전을 하다가 결국엔 거래가 터지지 않고, 게 적은 거래량으로 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왔던 만큼 한 차례 더 밀었던 시장이다, 그냥 종목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냥 다 그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런 그지 같은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주봉상에서 이 11선을 위로 타고 올릴 수 있는 여건을 2주 3주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는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옆으로 행보하거나 혹은 밑으로 밀어서 이평을 확 당겼다가 위로 쳐 올리는 이런 그림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일봉에서 그런 그림을 거진다 해가고 있는 자리인 거고, 나머지 이평은 이제 이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런 자리에 대해서 한번 요렇게 해먹고 한 차례 눌렀다가 V자 반동으로 쳐 올리든, 아니면 여기서 다시 그냥 한 차례 쏙 빠졌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한번 올려다 놓고 1600원에 17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쏠 거예요. 쏘고 나서 뭐 할 거다? 박스권 만들어내든 아니면 주저앉히든 둘 중에 하나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진 다 빠지면서 이제는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계속 갈 듯 말 듯 탐탁지 않은 행동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도 저는 거진 다 왔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처음 일어나서 과연 쟤네들이 저렇게 올려놓고 수익을 뭘로 볼까? 과연 공매도 전환사채 말고는 없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손해보는 자리다라는 거고, 나중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밖에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지들 돈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지수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제약바이오를 강하게 밀려서 시총, 코스닥 시총 위에 있던 것들 다 끄집어 내려다 놓고 이제 뭐해? 다른 놈들 게임주랑 그런 놈들 올려놓고 이제 정부에서 눈먼 돈 필요할 때 제약바이오 쳐 올리면서 순위 변경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올 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이젠 어느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KPM테크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IG라는 종목도 오늘 한 차례 더 빠졌어요. 제약바이오죠. 결국엔 이 추세를 올리는 흐름을 그냥 오늘 시장 자체가 눌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뭐 한다? 개파락을 떨어뜨렸다라는 거고, 그죠? 기존에 버텼던 22,000원 밑으로 개파락을 시키니까 당연히 위로보다 밑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쳐 올리던 추세 상단을 못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또 강하게 밀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버티던 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차례 놀았던 자리와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 그 다음 놀았던 자리는 어디예요? 그 다음 놀았던 자리는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놀았던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오늘 그냥 개파락으로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적은 금액으로 밀어버리니까 버티다가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23,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느냐, 이 자리를 또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결국엔 또 한 차례 16,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그 안에서 이미 여기 자리는 깨고 내려앉았고,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몸통의 중간 정도 값까지 해놓고, 그게 18,8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밑꼬리가 조금이라도 나는 거고, 빠르게 15,000원, 16,000원까지 확인하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요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다시 위로 올려다 놓고 요 안에서 횡보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한 차례 더 밀었다라는 거. 그러면 요 안이냐 요 안이냐, 요 과정을 버텨야만이 그 다음에 상승의 폭이 나온다. 두 개 다 상승을 한다. 하지만 위에 있는 횡보가 앞으로의 상승 흐름에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넵지노믹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쳐올리는 과정에서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밀리면서 이 25,000원을 이탈했다가 결국엔 또 이 자리를 회복시켜 놓으면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는 요 안에서 한 차례 더 버틸 거냐, 이 밑으로 한 차례 더 눌러 놓을 거냐예요. 즉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올렸다가 요 밑으로 하향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빠르게 이 안으로 타고 들어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움직이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았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못 뚫었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를 못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는 여기 22,200원까지지만 그 중간에 뭐다? 몸통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한 차례씩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대가리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 대가리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고 밀렸을 때 여기 대가리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오늘 여기 대가리 위에서 일단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 25,000원 이탈하면 23,000원까지 또 한 차례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26,500원까지 열어놓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26,500원을 다시 한번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뭐다? 이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밑으로 하향해서 넘어설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신테카바이오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나타나다가 결국엔 뭐다? 결국엔 눌렀어요. 눌렀다라는 건 뭐냐? 이 구름대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냥 요지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만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9,650원까지만 열어놓고 뭐다?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차례 더 누르느냐? 웬만하면 요 자리가 신규적인 관점인 자리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를 버텨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글쎄요, 다시 한번 빠져나올 것 같아. 얘는 얘는 확실하게 바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리거든요. 뭐 이번 달 지나봐야 되겠지만요, 저번 달 거래가 터지면서 이 도치, 음봉이지만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 자리다.
대신 5일선도 아직 회복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해서 한 차례 더 뭐 할 수 있는 자리, 저점을 확인해 보는 자리, 그러면서 이 자리를 단단하게 맞춰가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구리 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평하게 바닥 레미콘을 칠 수 있는, 뭐야 이거, 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런 흐름 안으로 움직일 거냐, 요런 그림이지만 요런 확률이 높으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크게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도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부분인 거고요. 뭐지? 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 부분인 거고, 자, 한국 BNC라는 종목도 결국엔 오늘 쳐 눌렀어요. 요 박스권 하방을 살포시 이탈을 했던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말씀드렸죠. 박스권 하단이 요 자리거든요. 2만원 2만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17,000원까지 열어놓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이랬든 저랬든 쌍바닥을 연출을 하려는 모양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다. 내려가는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눌렀다라고 좀 판단해보는 부분인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2만원 지키느냐, 2만원 못 지키면 17,0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르기보다 뭐 해야 돼? 옆으로 잡아내야 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얘는 지금 강하게 눌리고 나서 한 차례 반등을 시켜놨고요.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만 딱 나온 자리인데 30%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자리를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과정이 다 한 번의 과정이다. 즉 여기서 나간 놈들이 여기서 한 번 더 털어먹고, 누가 보면 설거지 자리라고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털어먹고 주가를 다시 한번 누르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요 추세를 강하게 이탈을 시켰거든요. 그죠? 요런 흐름에서 결국엔 다시 요런 흐름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방의 압력의 추세를 요런 흐름으로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서야만이 다시 한번 뭐 이 박스권 상단 한번 때리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결국엔 박스권 하단을 두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자리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깨고 내려간다면 17,000원대가 뭐다? 이 종목을 관심 가져봐야 될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애매한 자리에서는 물타기나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18,000원 초반에서 17,000원대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2만원대 유지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이오리더스도 결국에는 7,800원대네요. 기존에 이 종목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8,000원 혹은 7,800원까지 밀려야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8,000원에서 저가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엔 강하게 처음 밀렸기 때문에 이 이평에 대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거래량이 필요한 건데, 그럴 거면 이슈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맞고 밀리는 거 대신 장기적인 이평은 아직 갈 길 간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갈 길 가요. 여기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요 2평까지는 잡아 돌릴 수도 있다. 대신 요 2평은 갈 길 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의 이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얘가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거든요. 요 자리? 그러면 얘는 7,000원까지는 정말 열려있는 자리예요. 이게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대주주 물량도 별로 없고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가벼워요. 얘는 이게 이 종목에 비해서 가벼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유통 물량 중에 84%가 유통이 되는 거고 16%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이 84%에 대한 물량 자체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가창 자체가. 그러니까 바람 불면 훅훅훅훅 엄청난 하락률도 보여준다라는 거고, 또 올라올 땐 또 엄청난 상승률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요 자리 찍고 다시 한번 바닥까지 쳐 밀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꼬리를 달았던 자리와 여기죠. 8,000, 9,000원, 그리고 몸통으로 만났던 자리대가 어디 7,400원에서 7,300원에서 그나마 여유있게 열어두는 자리가 7,100원이에요. 그럼 요런 자리까지는 또 한 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뭔가 급한 거예요. 뭐가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강하게 올려놓고 이 자리를 한 번에 밀어버렸거든요. 수급이 누가 보면 빠져나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뭔가 강하게 눌렀다. 수급이 빠져나가기엔 너무 거래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강하게 눌렀다는 건 그 다음에 뭔가 강한 흐름을 또 만들어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는 글쎄요, 뭔가 이 회사가 추구하는 뭐가 있겠죠. 당연히 뭐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 장기 이평선이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상승을 높게 해주고 다시 누르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한번 밟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바닥을 잡고 이젠 뭐한다?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부분 대형주들이 그런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글쎄요, 이 잡주도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해보는 자리예요. 이제야 뭐가 된다? 정배열을 만들어내려고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는 자리거든요. 어디서부터? 딱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면서 이젠 뭐예요? 장기 평선이 배열을 잡는다라는 거죠. 단기 평선은 역배열이 되지만 캔들만 올려놓으면 얘네들은 빠르게 땡겨 올릴 수 있는 자리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진매트릭스 최근에 호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한가를 안 간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종목이에요. 그죠? 오전부터 박아놓고 계속 버티다가 오후에 계속 흔들어 대다가 결국엔 주저 눌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즉 여기서 상한가 박아놓고 지들 물량 어느 정도 털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온 물량 중에 요 물량 중에 여기서 털어내고 한 차례 강하게 눌러서 다시 여기 있는 자리대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횡보할 거냐, 즉 이 구름대도 밑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횡보할 거냐, 혹은 다시 빠르게 올려다 놓을 거냐인데, 그죠? 올 거냐인데, 어찌됐든 얘는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즉 여기서 뭘 알렸다? 상승을 알려놓은 자리예요. 이랬든 저랬든 알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을 여기서 한번 나가게끔 하고, 지들이 나가고 밑으로 강하게 이제 눌렀으니까 이제는 주워 담을 때다. 다시 나간 물량이 다시 기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다. 그 자리를 빵 하고 거래를 만들면서 올린다면 빠르게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제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횡보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횡보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예요. 결국 찍을 바닥은 얘도 다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하락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해되시죠? 열려있는 자리는 8,000원까지도 또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무의미하다. 그렇게까지 빼서 내려앉은다면 뭐다? 얘는 저가 매수세도 안 들어와요. 왜? 요렇게까지 처음 밀려버리면 분명히 싸졌으니까 사야지 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더 이상 무서워서 야 이거 이러다가 상폐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들어가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마지노선이 거진 다 왔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셀리드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고점에서 영상 찍고 뭘 말씀드렸죠. 이제 임상 이슈로 주가를 올려놨으니까 어디 이상 못 가면 얘는 다시 한 차례 누를 거다. 혹은 그 이슈로 누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슈는 안 나오고 그냥 눌렀어요. 또 갭도 강하게 떨어졌다라는 거고 결국엔 뭐다?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온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놓고 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박스를 잡은 거죠. 최근에 나왔던 뭐 네이처셀, 서린바이오 뭐 요런 컨셉이 바뀌어가나 봐요. 그죠? 요런 흐름을 계속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서린바이오는 좀 더 눌린 것 같고 엑세스바이오 요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요 지금. 즉 누를 만큼 다 쳐 눌러놓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누르는 종목이 있는 방면에 성격이 급한 놈들은 미리 한 번에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사람 피말린다라는 거. 돈에 여유 있는 애들은 슬금슬금 쳐 밀어낸다라는 거. 요런 지랄. 사람 피말 둘 다 사람 피말린다라는 거죠. 차라리 근데 요런 놈보다 요런 놈이 나아요. 한번 그냥 깜짝 놀라고 말면 되니까. 그들이 이미 늦은 거니까. 그죠? 자, 어찌됐든 요 자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요 자리 안에서 다시 버텨내는 그림일 거냐, 아니면 올라온 만큼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53,000원까지 열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흐름이 조금 필요하다. 지금 자리 유지하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아니면 여기 밑꼬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53,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어디 58,000원까지는 안 밀릴 수 있다. 어디 6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요 저점 깨는 그림 한번 만들어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요 자리 최근에 나왔던 요 고점인 83,000원을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결국엔 58,000원 부근 요 자리까지는 꼭 확인을 해야만이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수급이 어설프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잘 가고 있죠. 말씀드렸던 12만원까지 오늘 또 확인한 것처럼 얘도 어떻게 보면 올라왔던 자리에서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굉장한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그에 비해서 셀리드는 주가를 2단계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한 단계가 있고 여기에 대한 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에 대한 한 단계가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크게 본다면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왜? 기존에
고점 자리니까 이랬든 저랬든 상승률이 요때에 비해 적든 어쨌든 간에 여기는 고점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장하고 나서 한 차례 고점을 또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64,000원 혹은 그 밑에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가 58,000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자리다. 정말 마지노선은 53,000원이지만 이 자리까지 밀릴 거라면 시장도 쳐 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950포인트를 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다시 올라가는 그림 지켜봐야 되는데, 대신 고점을 넘기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안정적인 흐름은 75,000원 위로 다시 한번 안착해야 8만원에서 82,000원, 3,000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한국주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를 쳐맞았어요.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죠. 어제 뭐 TBC 뭐 기타 등등 그런 애 나오다가, 이 한국조강은 뭐 뉴스가 좀 애매해요. 13년 만에 고철 가격이 60만원까지, 톤당 60만원을 오르면서 이 고철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는 주문을 만들어내는 업계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락했고, 며칠 전에는 요런 게 올라가면서 스테인리스 가격이 한 통당 3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라면서 얘가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제 거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고 그냥 쳐 밀었어요. 이게 밀었는데 시가 밑으로 밀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가 그나마 최근에 들어왔던 자리 밑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림인 거고, 그러면서 하한가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5,600원인 거고, 오늘 하한가를 때렸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모르는 그림이에요. 대신 하나만 중요한 건 이 자리죠. 5,15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아니면 밑으로 형성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 밑으로 형성을 한다면 열려있는 자리는 4,600원에서 4,500원까지는 무조건 밀고 들어가야만이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5,200원 위에서 주가를 형성하면 살포시 밀린다 하더라도 보다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이 주가가 이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당장 박스권이 필요하다. 횡보가. 그렇다면 그 횡보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디서 시가가 형성하느냐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5,600원 위로 종가를 형성시켜 놓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위로 형성시켜 놓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구름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횡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횡보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강하게 상승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추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추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추세를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600원을 회복하면 박스권의 흐름, 이 박스권의 상단이 밑에서 쳐올리는 이 추세의 상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요 위로 올라가면 박스권, 밑에도 박스권이겠지만 안전한 박스권, 그냥 전향 박스권, 요 박스권에서 횡보하든 아니면 빠르게 6,700원 위로 또 안착한다면 뭐다? 빠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한번. 이해되시죠? 근데 뭐 지금 뉴스로 움직인다라는 거 보면 뭐 하루아침에 60만원이 됐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요때 뭐 20만원이었는데 오늘 60만원이 돼가고 빠진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요때부터 뭐 58만원, 59만원 하다가 여기서 60만원을 한 거라면, 지금은 분명히 누군가는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보다 그냥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누르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왜?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여기까지 잡는다면 뭐다? 지금의 자리,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가 뭐
바닥과 고점 대비 50%예요. 여기서 강하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고 나가면 다 털고 나갈 수 있으니까 붙잡아 놓기 위해서 요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뉴스를 이용해서 뻔한 뉴스, 이미 나왔던 뉴스인데 그거를 해먹는다라는 거죠. 그냥 강하게 보여지기를 하면서 시장도 좋지 않게끔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